부산 해운대의 한 가정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사는 집에 침입해 70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괴한. 그런데 이 괴한은 엄마 앞에서 큰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에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납니다. 진짜 범인의 정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마치 연극처럼 철저히 짜여졌던 범죄. 해운대 70대 노인 살인 사건의 전말.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사건이 발생한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8년 7월 2일 밤 아빠가 살해됐다는 딸의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봤더니 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안방에서 숨져 있었고 딸과 엄마는 충격에 말을 잃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하실 겁니다. 신고자인 딸의 진술에 따르면 집에 들어왔는데 뒤에서 누가 갑자기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흉기를 들이댔고 작은 방으로 자신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끌려가 보니 침대 위에 엄마가 몸이 넥타이로 결박된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넥타이로 결박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딸이 이 모습을 보고 엄마가 큰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순간 범인이 누워있는 엄마 옆에서 딸을 추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엄마 옆에서 딸을 추행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 범인이 딸의 얼굴을 담요로 가린 뒤에 집안에 있는 돈 240만 원을 들고 도망을 간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딸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이 떠나고 나서 얼마 뒤에 쓰러져 있던 엄마의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딸은 엄마가 가만히 쓰러져 있길래 큰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엄마는 살아 계셨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딸은 그 깨어난 엄마가 나의 결박을 풀어줬고 함께 안방에 있는 아버지한테 달려갔는데 아빠한테 갔는데 아버지는 이미 살해돼 사망해 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 숨진 남성의 딸과 아내 두 사람이 살아남았지만 범행 현장에서 피해를 당했거든요. 범인의 얼굴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딸은 사실상 범인이 복면을 쓰고 있어서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덩치가 굉장히 크고 어두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기억해냈고요. 경찰이 이를 토대로 집 주변을 CCTV를 집중 분석했고요. 예. 여기에서 범인의 모습을 포착하게 됩니다. 자, CCTV 장면 보겠습니다. 네, 주택 앞 뒷골목에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납니다. 딸의 진술대로 어두운 옷을 입었고 덩치가 꽤 커 보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동선을 파악해 봤는데요. 범행 시각 이후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파악했는데 택시를 계속 바꿔 타는 바람에 추적에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목격자가 있었죠. 바로 넥타이로 결박이 된 채 쓰러져 있었던 엄마. 아내의 진술은 어땠습니까? 이 딸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딸보다도 먼저 집에 있었던 아내의 진술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에 따르면 사건 당시에 이 남편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자신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서 뒤에서 제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내의 진술대로라면 첫째, 이 작은 방에 아내를 결박했던 것이 먼저고 예. 두 번째로 남편을 살해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이거든요. 그렇지. 처음에 이제 아내를 결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가서 살해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진술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왜요? 범인이 아내를 결박할 때 썼던 그 도구, 그게 바로 넥타이였거든요. 예. 근데 그 넥타이가 안방에 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라면 안방 침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내를 그 안방에 있던 넥타이로 결박한 그런 상황이어야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아내가 그 반대로 진술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내가 손목에 힘을 줘서 결박을 풀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어떻게 풀었다고요? 손목에 힘을 줘서 결박을 풀었다고 했는데 본인이? 그런데 아내의 손목에는 아무런 상처나 이 저항은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묶인 넥타이를 내가 힘을 줘서 막 그거를 풀었는데 손목에 흔적이 없대요. 이상하네. 아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또 주목한 것이 있는데 이제 경찰이 아내한테 주방에서 작은 방까지는 어떻게 이동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범인이 나를 안아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안아서?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범죄를 당했을 경우에 범인이 나를 들어서 뭐 이동을 시켰다. 들쳐매고 거기로 데리고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끌려간 거잖아요. 안아서라는 식으로는 이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하던 와중에 또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찰이 아내한테 범인의 DNA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행 당시에 입고 있었던 그 아내의 옷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내가 그 말 듣더니 조사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라면서 버럭 화를 내고 옷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손목에 상처가 없는데 풀고 나왔고 이 사건의 순서가 다르고 나를 안아서 범인이 나를 안아줘서 아내의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숨진 직후잖아요. 이 남편의 어떤 사망을 듣고 알고 남편을 잃은 슬픔이 워낙 크면 이 정신이 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조심히 접근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족들이 수사 과정에서 반응하는 양상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충격이 크고 불안하고 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유족을 의심하는 건 정말 수사기관으로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일단 CCTV 속 용의자 수사에 초점을 맞췄고 정말 다행히도 용의자 신원이 금방 특정이 됐습니다. 어허. 40대 남성 A씨가 용의자였는데 이 피해 가족과 과거에 이웃지간이었던 남성으로 밝혀진 겁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범인 A씨와 A씨 가족의 통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이름을 발견합니다. 익숙한 이름? 범인 A씨가 최근에 피해자의 아내와 굉장히 자주 연락했던 흔적이 나온 겁니다. 아내의 진술이 엇갈리던 중에 범인과의 통화 기록까지 나온 상황이니만큼 경찰은 범행 전에 아내와 범인 사이에 무언가 교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잠깐만요. 이 범인은 남편을 살해했고 아내를 결박해놨고 지금 엄마, 그러니까 아내 앞에서 딸을 추행을 한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아내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둘이 한패였다는 거예요? 네, 한패였다는 말입니다. 경찰은 먼저 살인범인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고요.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본인이 피해자의 아내와 함께 공모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6일째인 피해자의 발인 날, 이 피해자의 아내도 결국 상복을 입고 경찰서로 찾아와서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아내와 A씨 두 사람은 70대 남편 살인을 공모하면서 그날 함께 남편을 살해한 뒤에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뒤늦게 귀가한 딸 앞에서 아내 본인 스스로 본인도 피해자인 척, 의식을 잃은 척 침대에 누워서 연기를 했던 겁니다. 본인도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한 겁니다. 공범과 짜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딸이 추행을 당했잖아요. 그럼 그때 엄마도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딸은 엄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작은 방에서 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었는데 누워있던 게 엄마의 연기가 맞았던 겁니다. 실제로 엄마는 눈을 감고 딸이 추행당하는 소리를 다 옆에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야. 더 충격적인 거는요. 단순히 듣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이걸 미리 다 계획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공범 A씨에게 딸을 추행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내린 겁니다. 아니 세상 천지에 이런 엄마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범죄 프로파일러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편 살해라고 하는 목적에만 눈이 멀어서 딸의 인생은 무참히 짓밟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식인데요. 부모라면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부모의 길을 포기한 엄마죠. 범죄자로서의 공감 능력 결여를 논하기 전에 부모가 맞는지를 먼저 의심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회복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한마디로 폐륜적인 범죄의 극단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가슴 아픈 가족사입니다. 남편을 살해하고 딸을 눈앞에서 추행하게 만든 엄마, 아내. 게다가요, 이 아내, 남편을 살해하기 직전에는 범인에게 뭘 줬대요. 바나나, 에너지 음료 이런 걸 건넸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사건 당일 이 A씨, 아내는 A씨에게 남편의 귀가 시간에 맞춰서 집 앞으로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가족이 사는 집이 3층이었는데 A씨는 비어있던 2층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아내가 다시 2층으로 내려와서 바나나와 에너지 음료까지 전달하면서 이 집에 동향을 전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2시간이 지난 뒤 남편이 잠들자 다시 아내가 2층으로 내려와서 A씨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갔고 A씨가 살인을 저지를 동안 아내는 안방문을 붙잡고 남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안방문을 붙잡고 숨져가는 남편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대체 왜 이런 일까지 저지르면서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살해했던 걸까요? 경찰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폭행 이후에 이런 무시라든지 심한 잔소리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억눌린 상태에서 살아왔다. 그런 게 쌓여서 결정적인 계기는 그 통화 내역에 어떻게 이게 조작을 잘못해서 녹음된 게 있어요. 남편과 심하게 돈 문제 때문에 닥달을 할 때 이 전화가 돼가지고 녹음이 된 게 있더라고요. 돈을 누굴 줬느냐, 어디 있느냐, 받아와라, 누구냐, 그런 내용들의 고함 소리가 많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내는 돈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는 40년간 돈 때문에 힘들었다. 남편이 휴지 한 장도 맘대로 못 쓰게 했고 비누 닳는 것까지 잔소리를 해댔다. 생활비도 안 줬다라고 진술했는데요. 아내가 과거 이웃이었던 A씨 부부에게 딸이 모아둔 돈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것을 최근 남편이 알게 되면서 크게 갈등,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이런저런 갈등을 다 겪었던 이 아내는요, 결국 이 남편을 살해할 결심을 하고 5천만 원을 탕감해줄 조건으로 A씨에게 살인 청구를 부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범행을 사주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범행을 사주받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돈과 관련된 갈등이 있어도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살해하고 친딸한테 그런 짓을 하게 했다는 이 아내. 자, 그런데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도구. 범인들의 자백을 받은 경찰은 바다로 갑니다. 갑자기 왜 바다로 갔습니까? 예, 이제 자백을 받았지만 그걸로 수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도구를 찾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둔기와 흉기를 찾는 것이 이제 수사의 관건이 됐는데 범인 A씨는 그 도구들을 눈화를 시켜서 바다에 버렸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파도에 휩쓸려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다에 잠수부를 투입시켰는데 예. 바다에 들어간 잠수부가 얼마 뒤에 머리 위로 비닐을 싹 들어 올린 겁니다. 저기 뭐예요, 저기? 저 비닐 안에 범행 도구인 둔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둔기가 과거에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사용했던 그 둔기였다고 합니다. 저게 굉장히 무거운 종류여서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계속해서 한 자리에 가라앉아 있었던 겁니다. 40년을 같이 산 아내가 꾸민 청부 살인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들 둘은 청부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무슨 바나나를 주고 에너지 음료를 주고 뭐 이랬던 사이입니다. 둘이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 재판으로 가니까 이 두 사람 이렇게 바뀝니다. 자, 법원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법정에서 A씨와 아내는 서로 상대방이 먼저 범행을 제안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 그리고 아내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 의지는 아내가 훨씬 컸고 또 아내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양형 이유로 A씨의 형량은 25년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15년형 그대로 선고를 받았는데요. 아내의 나이가 70살, 70대였기 때문에 15년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다는 부분까지 감안된 판결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